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3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조선주에 이어서 역시나 강세를 보였고 철강주랑 은행주 쪽에도 순환매,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배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또 급등을 또 다시 했고, 고영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 측면에서 두산솔루스나 차바이오텍처럼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까지 간단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마무리된 이 다우지수 먼저 확인해 보면 1% 상승하면서 25,74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강하고 다우지수도 돌파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정도에는 최근에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는 것으로 보아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유가 중요하다. 돌파 시도는 나오는데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빼꼼 고개 내밀고 다시 한번 밀릴지, 요거는 이번 주 잘 유지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중요 포인트는 중국과 미국이 지금 1단계 무역 협정을 건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중국에서 국영 이제 기업을 통해서 대두 구입을 또 일시 정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뭐 지시는 내렸는데 미국 대두 수출업자의 중국 국영기업 판매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액션은 취했어요. 액션은 취했는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다가올 정도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뀌는지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 정부에서 액션을 취했지만 요거는 겉으로 보는 이제 정치적인,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뭔가 어마어마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 말은 했어요. 말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한 거죠. 정치적 액션을 취했지만 현실적으로 양국과 부담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미중 무역협상 1단계를 파기한다거나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 트럼프는 표밥부터 지키고 보자라는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현재까지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금융 파생 상품으로 구입 시 거래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섣불리 판단할 간단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9,4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 이 구간에서는 자율등락 구간이다. 9,800까지는 열려있고 아래 9,400만 이탈 안 해도 괜찮고, 그리고 이탈해도 요 21선 9,200 부근에 있으니까 지지력 테스트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정도는 됩니다. 나스닥은 코스닥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우가 조금 약한 거지. 그래서 나스닥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자, 현재 환율 동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안정화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60에서 여기 딱 붙여놨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 이탈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제 하루 횡보하면서 오늘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날이었는데, 오늘 환율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길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1220원을 드디어 오랜만에 이탈을 했는데 요 아래쪽을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기존처럼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좀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좀 완화된 스탠스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이 기존보다는 좀 완화되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가장 좋은 건 이제 1190원까지 이탈해야 되는데 이거는 리스크가 아예 해소되면은 1190원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190원 이탈하는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지금도 많이 상승해 있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가 중요하니 보면은 기존에 요 1950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서 조금 헤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했다라고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일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이 나온 것은 아주 좋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50포인트 돌파한 월요일 정도의 모습은 보이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왔죠. 우리나라는 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30포인트 요 구간까지 넘어와 있고 2175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미친 척하고 올라가면 2200대도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 안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 올라오면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상승할 때마다 리스크를 생각해서 하락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포지션을 계속 청산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상승할 때마다 하락은 염두에 두지 않고 위쪽을 계속 열어주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저는 조정에 대해서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보세요. 자, 환율 동향이 저렇게 나오면은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좋았고 오늘 뭐 금융 투자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중요한 건 요 선물 매도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금융투자는 이 선물 매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영향력이 작용을 일부는 했구나. 그리고 요 부분은 단타성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에서 들어온 수급은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기관에 뭐 1조 이상 되는 수급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외국인들이 2천억 매수했다라는 정도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장마감에 기관들이 크게 줄이면서 그 선물 매도량을 크게 줄이면서 이제 외국인도 매수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키높이 맞춰가는 정도고 외국인들 선물은 여전히 8만 계약 뭐 전후로 계속 유지되고 그 이상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6월 만기일까지 역시나 상승 포지션 구축이고 이 부분이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청산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9월물까지 롤오버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상승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수급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9월까지도 뭐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9월까지 가면서 어느 순간 청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른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니 시장이 뭐 다 온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믿지 마시고 이 외국인들 동향을 보세요. 그리고 기관들 동향을 보시고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래서 뭐 좀 경력도 경력인데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수급 동향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포지션이 상승으로 지금 구축돼 있구나. 그러면은 기존처럼 2000포인트에서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이 스마트해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옵션 동향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 굉장한 수급이 나왔죠. 자, 보시면은 콜옵션 부분, 콜옵션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지수가 상승을 해야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콜옵션을 오늘만 그동안도 콜옵션 매수가 많았는데 오늘만 238억 어마어마한 금액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구나라는 게 눈에 띄게 들어왔죠. 단위가 보통 수십억 정도 매수만 들어와도 뭐 양호하다, 30억만 넘어가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10억 정도면 별로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230억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240억 가까이 되는 금액. 그러면 굉장한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이게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분석을 해보면은 만기를 얼마 안 남았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약 2200 정도까지 상승해도 이상할 게 없는 포지션을 오늘 구축을 했어요. 그 뜻은 하락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의심됩니다라고 한결같이 말씀드렸는데 한 요 정도 2175포인트를 안착은 모르겠고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 돌파 시도 나오면 2200이니까요. 요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안착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밀리더라도 이 정도 수급은 만들지 않겠느냐. 이 정도 움직임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수급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거기에 풋옵션은 오늘도 매도예요. 풋옵션 매도는 하락하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하락할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만기일까지. 그러면은 하락 포지션은 오히려 청산을 하고 상승 포지션은 대거 늘렸다. 이 뜻은 외국인들은 지금 아랫방향은 아예 안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과거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4월 초순부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미 2달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 원래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보시면은 자,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존에 코로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코로나 이전 지수도.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 구간부터 해서 1차적인 목표치는 왔지만 조정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불안하신 분은 차라리 현금을 일부 갖고 있는 게 낫지 인버스처럼 하락하면은 수익 보는 상품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럼에도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 부분 이제 영상으로 하나 제작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서 지금까지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의견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조정을 안 줄 것 같은 수급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 포지션만 구축하고 있고 하락 포지션은 오히려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수급은 제가 상상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 의견도 있지만 내 의견보다는 팩트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팩트를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개인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거의 뭐 장중에 3% 이상 상승을 했었고 선물지수는 뭐 4%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가 상승한 거에 비해 코스닥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다. 왜? 수급이 다 코스피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돈이 쏠림 현상이 나오니까 코스닥 쪽에는 상대적으로 돈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소외된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750 요 구간까지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 약간의 진통을 겪어도 되는데 그렇다고 또 큰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코스닥은 뭐 잘 버텨준 거죠 오늘. 그러니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6% 상승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종목 52,000원 요 구간, 51,000원에서 52,000원 요 구간을 돌파하는 게 좀 관건입니다. 돌파하면 56,500원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요거는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년에 돌파할 때도 돌파하면은 56,500원이 단기 목표, 이 56,500원을 넘어가면 62,000원이 단기 목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83,000원 올라왔는데 여기 잘 유지해주면은 이제는 한번 움직일 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대로 뭐 6% 정도 움직였습니다. 뭐 큰 차이 없죠. 6%나 6.48% 0.5% 차이도 안 나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상승 탄력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오늘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종목들보다는 소부장 쪽이 좀 더 양호하지 않을까 싶다. 꾸준히 한결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코로나 이슈 이후에는 소부장 쪽이 좀 더 상승률 쪽,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것도 있지만, 뭐 국제 반도체 장비 제로협회에서 올해 이제 1분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13%, 뭐 반도체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13%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5억 7천만 달러, 하나로 거의 19조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뭐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19조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작년에 또 워낙 안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한국만 봤을 때는 이제 33억 6천만 달러 전년 동기, 한국은 이제 16% 정도 상승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장비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은 좋습니다.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장비 소부장 쪽 같이 보시면 된다.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이제 소재주 해가지고 제가 구분해드린 영상이 있죠.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 하나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주들 보시면은, 찾아보시면은 그러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3사, 뭐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저항 구간인 6,900원을 살짝 올라탔습니다. 6,900원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한 7,6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8,200원대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중공업 어제 이어서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카타르랑 이제 LNG 협약 나온 부분이 작년부터 이미 알고 있던 것이죠. 알고 있던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혹시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주 소식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단기적인 매매 정도로만 보시고 주도주로 보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만 하시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매매만 하시고 이 구간에서는 한 차례 좀 정리하는 구간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냥 이렇게 해서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이 상승률이 조금 못 미쳤는데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구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조선 후판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가 또 조선주 못지않게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가 뭐 대표적인데 포스코는 좀 무겁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철강주 얘기 나올 때 포스코는 무겁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만원 올라타면 다행인 거고요. 그 다음에 22만 5천원, 그 다음에 2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철강주는 저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이것도 만약에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은 정리하는 구간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좀 더 낫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현대제철보다 조금 가벼운 쪽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동국제강을 차라리 보시는 게 좀 가볍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동국제강이 역시나 좀 몸은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뭐 멋진 모습 보였는데, 이런 급등한 케이스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하세요. 추격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말고 좀 작은 종목, 사이즈 작은 종목들은 좀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세아베스틸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종목인데,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뭐 포스코 강판, 뭐 이런 종목들까지만 해도 오늘 철강주가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하락 추세로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온 상황이죠. 다른 종목들처럼 반도체주처럼 상승하다가 꺾이고 다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 철강주는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철강주가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순환매의 일환. 순환매가 나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끌고 가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서 뒤를 받쳐주게 되면은 주도주들이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들, 순환매 나온 종목들이 쉬어갈 때 주도주들이 다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환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고려제강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이름 있는 쪽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그 외에 뭐 좀 크고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좋았습니다. 신한지주가 뭐 대표적으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무거운 은행주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저렴한 은행주라고 따지면은 한국의 은행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또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그렇게 또 나오지 않죠. 금리도 뭐 인하 중이고, 금리가 인상이야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커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부양책이랑 공격적인 대응으로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우려감 완화는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우려감이 있다라는 건 악재가 있다라는 뜻이고, 이 부분이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큰 악재인 줄 알았는데 조금 약해졌다 정도니까, 그럼 어차피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좋은 호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조금 희석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주가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이건 그러면 순환매 정도가 들어오는 거구나, 아니면 가치주로서의 평가를 지금은 너무 평가 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행주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신한지주나 뭐 KB금융, 신한지주가 뭐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뭐 KB금융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뭐 6.5%에서 8%대 정도 상승, 우리금융지주 정도가 뭐 양호했고, 못 오른 걸로는 하나금융지주가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오늘 2% 정도로 해서 미리 좀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덜 올라왔어요. 아니면은 힘을 모았다가 뭐 이후에 따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보면서 하나금융지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다시 찾아온 셀트리온 뭐 이쪽으로 해서 인슐린 펜형 주사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림 파마텍이랑 함께 이 주사제, 인슐린 주사제 개발로 세계 당뇨 환자들이 좀 낮은 비용으로 펜형 인슐린 주사제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국책과제에 선정됐다라는 부분으로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가 원래 급등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은 이슈 정도로 볼 수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22만 5천 원 부근에 붙어가면은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뭐 모아가는 방법은 될 수는 있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92,000원 구간 이렇게 붙어가고 21선 터치하는 이런 구간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저희는 셀트리온 제약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도 이제 한 차례 뭐 정리는 했고, 그리고 지금 뭐 배당받은, 작년부터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받은 주식 정도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모습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격 매수할 구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정리하는 구간이지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승한 부분을 조금 내줬다가 이렇게 상하파동이 나온다고 해도 연말 정도까지는 셀트리온은 올해 좀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 실적 나오는 거랑 확인하면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보면서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신규 접근을 좀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좋지만 신규 접근이 쉽지 않은 종목, 보유자들의 영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고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뭐 로봇이 미래다라고 제가 약간 반농담성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10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10만원 위는 뭐 기본적으로 가고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다 나왔죠. 뇌수술 로봇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3D 측정 검사 기술 전문 업체로 뭐 좋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로봇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로봇 기술력으로 뭐 탑을 뭐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인데,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도 개별 호재가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산 솔로스 같은 경우가 좋은 기술력으로 이제 한동안 계속 그리고 두산그룹에서 이제
이제 매각을 생각하면서 이제 핵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산그룹에서. 그래서 뭐 예비차를 했는데 매각 쪽으로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롯데그룹과 SKC 같은 대기업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는데 시너지 효과도 좋고, 근데 예비차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 소식에 의해서 오늘은 좀 좋지 않은 상승 흐름을 조금 내주고 쉬어가는 모습. 그렇다고 추세가 깨지진 않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세요.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라는 정도.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4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다음 뭐 목표치는 뭐 4만 5천, 5천 원 단위로 이렇게 보는 종목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매각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전일 파킨슨병 루머로 해서 상승했지만 이 부분 사실무근이다. 그래서 오늘 좀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전일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내줬지만 그 전날 이틀 전 종가보다는 위쪽에 있습니다. 22,000원이라도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위쪽으로 아직까지는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힘을 한번 크게 소진을 해서 휴식 구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22,000원 넘어가느냐 22,000 저항받고 이제 쉬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000 빠르게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좀 한동안 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00원을 넘어갈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비싸게 파는 이렇게 수익 내는 방법이 있고 저항을 돌파할 때 사서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지금은 싸게 사는 구간은 아닙니다. 이거 10,000원에서부터 이미 2배 이상 올라온 구간이고, 자, 22,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이죠. 그럼 이 구간에 사서 그 위쪽에서 매도하겠다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면은 지금은 뭐 접근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다. 이 개념 짚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핵심 종목들 그리고 시황들 그리고 수급 동향 중요한 부분까지 짚어드렸는데 영상 잘 참고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내 종목 중에서 가장 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은 요 영상 하단에 본문 보시면은 저희 무료 종목 피드백, 요게 종목 진단에 해당됩니다. 종목 피드백 신청하시면은 포트폴리오 쭉 나열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종목 상단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한 종목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랑 고려해가지고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피드백 받아보시고 고민되는 종목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